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발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슬리퍼나 샌들을 피하고 계신가요?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손톱깎이로도 자르기 힘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족부질환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그 흔한 재료 하나만으로도 수십 년간 괴롭혔던 발톱 무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실제로 80세 할머니께서 이 방법으로 40년간 고생했던 발톱 무좀을 단 한 달 만에 말끔히 치료하셨거든요. 그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에도 가시고 온천 여행도 다니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을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톱 무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고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 완치가 가능해요. 더 심각한 건 이 발톱 무좀이 가족들, 특히 귀여운 손주들에게까지 옮겨간다는 거예요. 집안의 화장실 바닥, 발매트, 실내화를 통해 쉽게 전염되거든요. 어린 시절에 무좀에 걸린 아이들은 평생 이 문제로 고생할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면 충분해요. 혹시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효과가 없었나요? 먹는 약 때문에 간 수치가 걱정되셨나요? 바르는 약을 발라도 다시 재발했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이 천연치료법은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치료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300원도 안 되는 재료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사실 이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60년 넘게 바닷물에서 물질을 하신 해녀 할머니들을 진료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반인들은 60% 이상이 발톱 무좀을 앓고 있는데 해녀 할머니들은 단 3%만 무좀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은퇴하신 분들이었고 현역 해녀분들 중에는 무좀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물에서 생활하시는데 오히려 무좀이 없다니요. 그 비밀이 바로 바닷물, 즉 소금물에 있었던 거예요. 소금이 무좀균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소금은 강력한 삼투압 작용을 통해 곰팡이 세포 안의 수분을 모두 빼앗아 버려요. 곰팡이의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곰팡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죠. 마치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증명됐어요. 소금물의 농도가 3% 이상이 되면 무좀균이 24시간 내에 완전히 사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놀라운 재료가 있어요.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집에서 빵 만들 때 쓰는 그 하얀 가루 말이에요. 이것도 무좀균의 천적이거든요. 베이킹소다는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5% 용액이 무좀균의 83%를 48시간 내에 사멸시켰다고 해요. 심지어 항진균제의 내성이 생긴 균주에도 효과가 있었대요.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75세 김승복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발냄새 때문에 승객들에게 미안하셨대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발냄새가 사라지고 한 달 후에는 발가락 사이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또 65세 고동진 할아버지는 35년간 하역 작업을 하시면서
안전화 때문에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셨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발냄새 난다며 도망갈 정도였죠. 그런데 베이킹소다 족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새로운 분홍색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발톱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발톱 무좀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발톱 무좀은 의학적으로 족부진균증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우리 발과 발톱에 들어와서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곰팡이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런 곰팡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한번 자리 잡으면 정말 끈질기게 버티거든요. 특히 발은 곰팡이가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 온도는 보통 35도에서 38도 정도 되고 습도는 80% 이상이에요. 곰팡이 입장에서는 천국 같은 곳이죠. 게다가 발톱은 손톱보다 훨씬 두껍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요. 손톱은 한 달에 3mm 정도 자라는데 발톱은 그보다 훨씬 느리죠. 그래서 곰팡이가 한번 들어가면 새로운 건강한 발톱으로 바뀌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이나 걸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발톱까지 제대로 가지 못해서 곰팡이와 싸우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발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아세요? 발바닥에만 무려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서 하루에 컵 한 잔 정도의 땀을 쏟아내요. 이 땀이 신발 안에서 제대로 마르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되는 거죠. 더 걱정스러운 건 전염성이에요. 발톱 무좀은 정말 쉽게 옮겨가거든요. 같은 화장실 바닥을 밟거나 발매트를 함께 사용하거나 신발을 바꿔 신기만 해도 전염될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손주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해하실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금물 족욕이에요. 앞서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평생 바닷물에서 생활하면서도 무좀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소금 때문이었어요. 소금은 정말 강력한 천연 살균제거든요. 소금이 어떻게 무좀균을 죽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은 삼투압이라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곰팡이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없어지면 곰팡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물의 농도가 3% 이상이 되면 무좀균이 24시간 안에 완전히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소금은 단순히 곰팡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염증도 가라앉히고 가려움도 줄여주고 죽은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요. 그럼 소금물 족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발목이 잠길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담가 보세요.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10분간 있어주세요.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잘 스며들어요. 5분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면 더욱 좋아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소금물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더 탄력 있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발을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후에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에 남은 물기를 꼭 제거해 주세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의 찬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려주는 게 좋아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소금물 족욕을 일주일에 2번 저녁마다 해주세요. 2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려움이 줄어들고 발냄새가 사라지며 발가락 사이의 진물은 피부가 아물기 시작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소금물 족욕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을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해주세요. 또 발가락의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족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을 닦았던 수건은 반드시 따로 세탁해주세요. 무정균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천연 치료제는 베이킹소다예요. 집 주방 찬장에 하나쯤은 있으실 그 하얀 가루 말이에요. 베이킹소다의 정식 이름은 중탄산나트륨인데 이게 곰팡이를 죽이는 원리가 정말 흥미로워요. 베이킹소다는 주변의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곰팡이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습기를 모두 빼앗아버리니까 곰팡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베이킹소다가 발냄새의 주범까지 없애준다는 거예요. 발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인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이를 중화시켜서 냄새를 없애버려요. 베이킹소다 족욕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물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발을 15분간 담그는데 소금물과 달리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족욕하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베이킹소다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특히 무좀이 심한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좋아요.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곰팡이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신발 관리에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밤에 신발을 벗은 후 안쪽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뿌려두고 아침에 털어내고 신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신발 안의 습기와 냄새가 제거되면서 곰팡이 번식도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베이킹소다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 후에는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족욕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족욕만으로 모든 무좀이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째,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요. 둘째, 발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예요. 셋째, 무좀이 다리까지 번져서 넓은 범위에 퍼졌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2차 세균 감염이나 봉화지겸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족욕은 보조적인 치료로 병행하시되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래요.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무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족욕을 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먹는 약으로는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이 있어요. 효과는 좋지만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간 검사가 필요해요. 특히 콜레스테롤 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술을 자주 드신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르는 약으로는 시클로피록스와 아모롤핀이 있어요. 시클로피록스가 효과는 더 좋지만 비싸고 아모롤핀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전액 처리가 돼요.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시클로피록스를 아니라면 아모롤핀을 쓰시길 추천해요. 레이저 치료도 있어요. 열레이저와 광역동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실비 치료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예요. 약간의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발톱 무좀 때문에 숨기고 살았던 발, 이제는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발톱 무좀은 절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감염성 질환이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건강한 발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발톱 무좀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외출도 운동도 여행도 이제는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것도, 온천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 가능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발 관리 습관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건강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관리예요. 발톱 무좀 때문에 위축되었던 마음을 다시 활짝 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을 숨기고 혼자 고민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치료받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발톱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방하고 관리할 때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몇십 년간 고생하셨던 발톱 무좀도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건강한 발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결과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 시대, 발톱 무좀 없는 깨끗한 발로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더 이상 발톱을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발 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